안녕하세요. A1 프랩 AP 칼큘러스 강사 앤디 권입니다. 자, 오늘은 AP 칼큘러스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AP 칼큘러스는 간단하게 AB와 BC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AB와 BC가 뭔가, 다른 AP 과목들과 다르게 왜 칼큘러스는 AB와 BC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B와 BC의 차이점은 BC가 AB를 포괄하는 좀 더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 B까지 배우고 BC는 A, B, C를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C 부분이 많으냐?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AP 칼큘러스는 이렇게 크게 4가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프리칼큘러스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복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펑션이라든지 리미트나 컨티뉴이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칼큘러스가 들어가는 디퍼런시에이션과 안티 디퍼런시에이션, 이렇게 두 부분이 칼큘러스의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BC 학생들만 배우는 시리즈와 시퀀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C를 배우면 어떤 걸 더 배우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마지막 단원인 시리즈와 시퀀스는 추가로 배우게 되고요. 나머지 프리칼큘러스와 디퍼런시에이션과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에서도 조금씩 더 배우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리칼큘러스에서는 로피탈 시오림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에는 커브에 대한 그런 디퍼런시에이션을 배우게 됩니다. AB에서는 커브까지 배우지 않고 직선, 라인에 대해서만 배우게 되고요. 이제 BC를 배우게 되면 커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죠. 자,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에서도 역시 인테그레이션, 바로 안티 디퍼런시에이션과 같은 뜻인데요. 인테그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기법 중에 하나인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 그리고 커브에 대한 안티 디퍼런시에이션도 같이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 폴라 커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추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B와 BC를 비교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BC가 이렇게 더 배울 게 많은데 왜 조금밖에 더 안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대학교에 가게 돼서 어떤 학과, 어떤 전공, 어떤 메이저를 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BC가 훨씬 더 유리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AB 같은 경우는 문과 쪽에서 특히 수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갈 학생들이 학점을 미리 선취하기 위해서 듣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BC를 안 들을 경우에 통계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경영학과, 경제학과라든지 모든 그런 문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학과를 가는데 칼큘러스를 가서 다시 들어야 돼요. AB에서 5점을 맞고 갔는데 AB 5점은 그냥 교양 과목으로 그냥 점수만 추가를 해주고 BC 과목을 가서 또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노동력이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서 하게 될 거 BC를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BC에 대해서 좀 더 잘 가르쳐 드릴게요. BC라고 해서 범위가 공부 내용이 2배, 3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약 30%, 거짓말하지 않고 한 100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0% 정도 공부를 하면 되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BC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미대를 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전혀 상관없는 학과를 가기 때문에 AB를 해야겠다. 상관없습니다. AB를 하시면 이 밑에 부분이 제해지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3가지 부분을 뺀 프리칼큘러스와 디퍼런시에이션과 안티 디퍼런시에이션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AP 칼큘러스는 크게 섹션이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멀티플 초이스와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이 있는데요. 멀티플 초이스는 오지선다, 객관식이에요. 5개 중에서 답을 구하게 되고요.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은 문제 수는 몇 개가 안 되는데 문제 하나를 주관식으로 하나하나 새끼 문제가 한 4개, 5개 정도 됩니다. 그런 4개, 5개의 문제를 맞춰서 결국에 전체 큰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적는 게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문제들 수를 보게 되면 위에 게 멀티플 초이스가 총 45개의 문제가 있고요. 아래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이 총 6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멀티플 초이스의 문제 같은 경우에 칼큘레이터를 쓰고 쓰지 않고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풀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 55분 동안 진행하는 28개의 문제는 칼큘레이터가 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밑에 50분 동안 진행하는 17개의 문제는 칼큘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칼큘레이터는 어떤 칼큘레이터를 쓸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 HP라든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카시오 거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 AP용으로 나온 적분, 미적분이 가능한 계산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들 프리리스폰스 퀘스천도 역시 파트 A와 B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 45분씩 3개의 문제를 제공하게 되고요. 3개의 문제 중에서 위에 파트 A에서는 역시 칼큘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되고 아래 3개의 문제는 칼큘레이터를 사용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A, B와 BC 학생들은 이 테스트의 그 형태는 똑같고요. 실제로 BC 학생들이 A, B 문제를 풀어보면 45개의 문제 중에서 30개 이상의 문제가 A, B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 45개의 문제 전부, 그러니까 BC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A, B는 기본적으로 전부 공부하고 추가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BC를 준비하실 때는 A, B의 과거 문제들도 전부 풀어보세요. A, B 과거 문제들을 전부 풀어보고 그 다음에 BC에서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A, B 학생들은 어떤 부분들이 A, B에서 나오지 않는지 확실히 범위를 쳐나가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 부분만 확실히 맞는, 여기서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 시험의 특징이 똑같잖아요. 5점을 맞는데 100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요. 남들에 비해서 퍼센트만, 그 높은 퍼센트만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든지 남들이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쳐도 충분히 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쉽게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1 프랩의 앤디 권이었습니다.